시작할게요. 자, 앞쪽에 질문할 거. 지수 쪽에서 질문을 해서 조금 더 지수를 정리하고 로그로 넘어갑시다. 지수 쪽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지수 쪽에서 질문. 24쪽, 24번, 25번. 자, 24쪽에 24번, 25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24번 먼저. 일단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한다. 그래서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a의 2x제곱 플러스 1. 이게 2다. 이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지 양변에 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곱해줘서 일로 보내주는 거죠. a의 2x 플러스 1은 2의 a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a의 2x 플러스 1은 2의 a의 2x 마이너스 2. 얘가 2항을 하고 얘가 2항을 하고. 그래서 a의 2x 제곱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의 x제곱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양변에 2분의 1제곱. 그러면 a의 x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 이게 답인 거죠. 이걸 뭐 무리수로 고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요게 24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패턴을 이야기해야 돼요. 요걸 물어본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얘를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 23번과 24번의 차이점을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다.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4의 x제곱, 9의 y제곱, 6의 z제곱을 k라 하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는 k의 x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 6은 k의 z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는 지수 쪽이라고 했죠. 지수 쪽. 지수 쪽을 보니까 지수가 더해지려면은 숫자끼리 곱하는 게 맞고 지수가 나눠지는 게 뺄셈이다. 근데 z분의 1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6의 제곱이 k의 z분의 2제곱. 이게 양변에 제곱을 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서 여기를 36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4 곱하기 9 나누기 36을 해라. 이게 k의 x분의 1, k의 y분의 1, k의 z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다. 이거 계산하면 1이지. 이렇게. 그래서 1은 지수가 0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0.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또 질문. 25쪽에 3번에 3, 4번. 3번에 3, 4번. 자, 보세요. 3번부터. 일단 루트를 밖에 있는 요 4제곱근을 요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81a 그대로 쓰고 여기 안에 있는 루트는 a의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81도 니네가 뭐 소인수분해하는 게 이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3의 4제곱으로 쓰는 게 좀 더 이쁘긴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8분의 3. 이거 이해되니? 8분의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분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이게 a랑 a의 2분의 1제곱이랑 계산하면 a의 2분의 3제곱이잖아. 거기에다가 4분의 1제곱이 붙는 거기 때문에 8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3번 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4를 2의 제곱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제곱근 루트 16 같은 경우에는 2의 3분의 4제곱 2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붙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도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홀수일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실수에서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 실수에서 존재하거든.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애가 음수 중에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이거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요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루트 8이랑 어차피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세제곱을 해줬을 때 세제곱 해서 이거 마이너스 8 나올 건데 이 세제곱이 여기에 붙어도 어차피 마이너스 유지할 거고 세제곱근의 루트 8에다 세제곱이 붙으면 8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수라면은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된다. 이겁니다. 홀수라면.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에 이제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빼서 이 부분을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판단하고 앞에 3분의 1제곱이 붙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야?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가? 이게 3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진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거를 뭐 굳이 루트를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이게 괜찮을 거야. 답은 굳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답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다. 괜찮나요? 자, 또 질문. 문질. 또 질문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질문하세요. 26쪽에 9번 보세요. 요런 말을 잘 이해해야 돼.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에 실수인 거, 실근을 A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에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되고 싶다. 그 중에 실근인 거를 B라고 해라. 이건. 그럼 이거 만족하는 실근 한 개 있죠? 세제곱근이니까. 얼마? 2.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x의 세제곱근이래.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걸 잘 기억하세요. 2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x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x가 된다는 뜻이지. 문장 구조 이해돼요? 2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된다니까. x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x가 된다는데 그 어떤 수가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가 이거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x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 철학이랑 같았던 거기 때문에 말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알겠죠? 말장난이라 그렇습니다. 말장난이라.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장난 때문에 그래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명제할 때 농락을 좀 많이 당해봤잖아. 그렇지? 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또 질문. 11번. 자, 이 모양을 쓰라 이거죠. 8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승.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이겠죠. 역수니까. 됐지? 자, 또 12번.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이것도 말장난. 이것도 말장난이죠. 이거 어떤 자연수 얼마인지 나 몰라요. 이걸 a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한 번 더. 2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2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x야. 근데 x라는 애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겁니다. 2의 제곱근은. 알겠죠? 여기에서도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를 n제곱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연수는 이거 아니지. 모르는 미지수를 n제곱하면 어떤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2의 제곱근에 이 자리에 a가 있는 거니까. a가 결과물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가 결과물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얘가 자연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미지수가 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n제곱하면 어떤 자연수가 될 것이다. 2의 제곱근 할 때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니? 아니지?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2는 3의 8의 세제곱근이다. 자, 이렇게 식을 썼을 때 니네가 여기를 읽으면서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이 미지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고 싶나 봐. 이렇게 일단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2가 세제곱근이라면서요. 2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세제곱근은 x값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2가 x자리에 들어갔을 때 맞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잖아.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8의 세제곱근은 2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죠. 왜냐하면 8의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어느 게 주어인지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건 명제에서 충분히 배웠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넘어오면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요식은 쓸 수 있어야 돼요. 요식에서 이 어떤 자연수가 x는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연수는 이 자리에 있는 숫자니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괜찮습니까? 어떤 자연수가 나올 건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미지수를 n제곱하면 어떤 자연수가 될 건데 얘가 n제곱 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n제곱 근이야. 얘가 답이야. 얘가 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어떤 자연수의 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2는 8의 세제곱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과 동일하죠. 근데 어떤 자연수라는 문장이랑 n이라는 문장 때문에 힘든 거지. 왜냐하면 식을 보면 알겠지만 n도 미지수고 a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라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3의 9분의 4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거에 n제곱을 했는데 자연수가 나온 거죠. 괜찮나요? 자연수가 나오려면 지수가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n은 9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지. n이 9의 배수여야지만 지수에 있는 분모를 약분시켜서 자연수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뭐 9, 18, 27 쭉 있겠죠? 뭘 구하는 건데 이게? 뒤에 글자가 잘렸구나. 두 자리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몇 개 있냐? 10개 있나? 왜냐면 99까지가 11개인데 두 자리 수면은 앞에 있는 9 하나 빼야 되니까. 맞니? 10개죠. 18부터 99까지. 두 자리 수는.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다 질문해도 돼. 질문해. 13번.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혀. 이거는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지 뭐. 하나하나 대입은 에이, 근데 아예 하나하나 대입은 아니겠지. 자연수가 되고 싶으니까 a는 어떤 숫자여야 될까? 제곱수. a가 제곱수여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지금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자리에는 어떤 숫자의 제곱 뭐 이런 느낌이어야 얘가 없어지면서 자연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수여야 된다고. 그럼 30에서 40 사이에 제곱수가 한 개 있어. 한 개. 뭐? 36. 그래서 a가 36이면 된다. 얘네 둘이 같이 계산이 안 되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다. 그지? 얘랑 얘는 동류항이 아니어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자연수로 나오고 얘도 얘 나름대로 자연수로 나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세제곱이면 되잖아. 그래야지 자연수로 나오겠지. 그럼 어떤 숫자의 세제곱인데 150에서 294 사이에 있는 거 뭐 있나 이렇게 찾는 거지. 5의 세제곱이면 125니까 안 되고 6의 세제곱이면 216이니까 되고 7의 세제곱이면 300 얼마니까 안 되지. 맞니? 49에다가 7을 곱하면 7, 9, 63, 6 343 안 돼. 그래서 여기는 6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B는 216이다. 괜찮아요? 이게 다야. 자, 또. 여기 왠지 뒤쪽은 할만할 것 같죠? 27페이지. 내가 조금만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x 세제곱하면 식이 나올 것 같고. 일단 그건 느낌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해서 분자 찾으면 될 것 같고, 제곱해서 분모 찾으면 될 것 같잖아. 이 느낌이 있으면 돼. 그래서 15번, 16번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 x의 세제곱식을 딱 쓰면 여기서 이쁘게 모양이 잡힐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다시 하세요. 알겠죠?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겠으면 다시 하시고 19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풀자. 19번하고 20번은 지금 니네가 한번 풀어봅시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 뭐를 해줄까? 밥을 안 먹었는데 간식 좀 줄까? 괜찮아? 나 초코파이 하나 있는데.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되는 게 우리는 모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배워서 아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모르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에 접근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다 다 풀어놓고 거기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와, 나 배웠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야. 맞는 생각이야.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어디서 나올 것 같다고? 어디서 나와요, 이게? 그냥 내가 계속 이야기하던 패턴대로 말하면 어디서 나와야 돼, 이게? 지수에서 나와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지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숫자를 더하거나 뭐 빼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곱했을 때 느낌이 약간 예를 들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 지수에? 그러면 이거를 통분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 모양은 지수에서 나올 건데 이 지수에 있는 애를 더했을 때 분모가 아닌 분자 쪽이겠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다 곱해갖고 지수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뺄셈이 있다는 건 어디서 나눴다는 뜻이겠다. 그치? 그럼 무엇을 나눠야지 저 모양이 나오는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해됩니까? 누구를 플러스로 해야 되고 누구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돼요? 합의해보세요. 한 1분 줄게. 자, 통분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분모를 XYZ라는 모양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YZ를 곱해야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XZ를 곱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XY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XY가 양수고 YZ가 음수고 Z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어야지만 분자에서 저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방법은 없어요. 해보니까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우리가 XYZ로 통분을 할 때
분모 분자의 yz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yz가 되는 거고, 분모 분자의 xz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xz가 되는 거고, 분모 분자의 xy를 곱하면서 플러스 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z분의 1 나누기 k의 x분의 1 나누기 k의 y분의 1이어서 10 나누기 2 나누기 5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다. 그 말은 지수가 0이다. 이 말이죠. 지수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K의 XYZ의 XY, YZ, ZX 이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10번. 10번도 얼른 해보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요 패턴이기 때문에 지수에서 이게 나오려면은 일단 요거는 써야 한다 이거죠. 이게 5 곱하기 80 나누기 A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인데 이걸 계산을 하면은 a분의 4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값이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0이 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a는 4다. 풀만해요. 그죠? 풀만합니다. 쫄지 말고 요런 문제 나오면 일단 요거 쓰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냥 어떻게 끼워 맞추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또 질문 있나요? 실력업? 여기서 뭐 또 질문할 게 있나? 일단은 시간을 좀 더 줘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로그.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로그의 정의 있잖아요. 로그를 표현하는 거. 로그를 표현하는 로그의 정의는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x제곱을 b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a가 0보다 큰 것만 앞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서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단 겁니다. 알겠죠? 지수 법칙을 깔끔하게 사용을 하려면 a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더라. a가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막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가 양수여야 되는데 a가 1이면
x가 뭐든 b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거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하고 a가 1보다 큰 범위 둘로 나누어서 신경을 써볼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로그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로그 a의 b가 x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밑 조건이 여기 로그에서 말하는 밑 조건과 똑같더라 라는 거죠. 이 조건. 괜찮습니까? 이 조건이 똑같다. 왜냐하면 지수와 로그는 서로 반대되는 상관이 있는 서로 그런 표현이에요. 서로 상관이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x를 표현하고 싶어서 로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로그가 지수에 있는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는 지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질들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b가 1이라면 우리는 x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괜찮습니까? 여기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 a의 1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b가 a면 a의 1제곱이 a잖아. 그래서 로그 a의 a는 1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개는 깔고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b는 a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에다가 지수를 추가를 해줬을 때 나오는 b의 결과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로그에서 쓸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로그의 성질들 쭉 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알겠죠? 계산을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a 곱하기 뭐 8a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를 곱했을 때 7, 8, 56에다가 a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이거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 증명하려면 겁나 빡세거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하나 둘 셋 넷 다 7. 그 다음에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쭉 해보면 a 제곱이 56개 나온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는 푸는 방법만 잘 외워두면 된다는 거죠. 로그에서 나오는 그 로그 성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숫자가 나와서 그 새로운 숫자에 대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 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가 처음 나왔을 때 허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니까 허수는 허수끼리 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 계산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회전변환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 모르잖아. 모르지만 계산 잘할 수 있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잘하면 된다. 근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신경을 좀 쓰자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몇 쪽이죠? 여기 뒤에 로그의 성질에서 나오는 요 4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및 변환 공식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냥 외워야 돼,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내가 이거 뭐야?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 했지? 필수 예제 2번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제곱이 여기 있는 거. 제곱을 이야기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곱이 진수에 있는 거 하고 제곱이 진수에 없는 거 하고는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로그 뭐 3의 x의 제곱 이거 하고 2 로그 3의 x하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진수 조건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 로그의 성질에서 보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얘네들이 같긴 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는. 근데 진수 조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보여줬을 때 진수가 x의 제곱이라면 아까 전에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x가 0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제곱이 여기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로그는.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을 잘 보고 거기에서 진수 조건과 밑조건을 따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라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라서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 조건이 x-3이 0보다 커야 하고 x-3이 싫어. x-3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고 x-3이 1보다 커야 한다. 이게 밑 조건. 괜찮습니까? 이게 밑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4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는 요거 x는 3과 4 사이 x가 4보다 크다. 이게 밑 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x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이렇게 잡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에 얘를 표현을 해주면 3, 4 색칠 안 하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4까지 색칠 안 하고 요렇게 그래서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는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필수 예제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x-3이 1보다 작다 쓴 게 1 들어가면 안 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쪽 어느 거? 어느 거? 왼쪽은 요거? x-3이 밑이었잖아. 밑이 이제 양수여야 된다 그랬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 x-3이 0보다 커야 하고 x-3이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x는 3보다 커야 하고 x는 4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3보다 큰데 4가 아니어야 돼서 4를 빵꾸 뚫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느 범위를 말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러면 필수 예제 3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7이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7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내리는 거지. 그럼 로그 3의 3이 1이거든. 그래서 답이 2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었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었어? 이게 내리는 게 힘들었어? 내리는데 왜 그 값이 그러니까, 이거 2분의 7이잖아. 다시. 로그 3의 2분의 7제곱인데, 로그 A의 B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M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A의 B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분의 7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3의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라고. 1. 로그 A의 A가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7이 된다. 괜찮아?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루트 3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는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나가고 얘는 앞으로 나가는데 분자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 근데 로그 3의 3은 또 1인 거지.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괜찮니?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필수 예제 4번. 자, 여기서부터 약간 취향을 타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의 로그 M의 로그 A의 B 더하기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M 루트 5 플러스 N 루트 5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N의 루트 5가 되듯이 얘 같은 경우도 M 플러스 N의 로그 A의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모양을 보는 거야. 내가 과연 이 모양을 맞춰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맞춰줄 수 있다면 앞에 있는 애가 로그 7의 5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곱을 앞으로 빼. 괜찮습니까? 그 다음 얘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 앞으로 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로그 7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0이 나온다. 괜찮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하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모양을 좀 이렇게 분리시키면 좀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3의 2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3. 취향을 타는 거랬어요. 괜찮습니까? 로그 3의 6을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꾼 행동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로그 A의 XY라는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18의
2분의 1제곱이라서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에 18이잖아.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동류항으로 없어지겠죠. 괜찮습니까? 얘네 둘 계산하면 2로그 3회인데 마이너스 2로그 3회 해서 없어지겠지. 그 다음 여기도 뭐야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이잖아. 마이너스 2. 이거 1이잖아. 플러스 2 해서 또 0이겠네. 이해됩니까? 이건 취향을 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푸는 대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 2를 올려. 그러면 로그 3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3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 2를 올려. 그러면 플러스 로그 3의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18의 제곱은 18이니까. 그런 다음에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라고 했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로그 3의 1이 나오는 거지. 진수가 1이면 0이라는 소리.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사칙 연산은 진짜로 취향을 타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다음 3번, 2번, 4번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올려볼까요? 2번. 그럼 로그 2에 32가 2의 5제곱입니다. 2의 5제곱. 그러면 2의 얼마야?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요거 두 개를 더해야죠. 괜찮습니까? 지수 이쪽. 얘네들을 곱하는 거니까 2의 3분의 5 곱하기 2의 3분의 1은 얘네들은 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답은 2겠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2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근데 나는 올리는 게 싫어 하는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이게 2의 5제곱이니까 5제곱을 내리면 3분의 5의 로그 2의 2가 될 거고 3분의 1제곱을 앞으로 내리면 3분의 1의 로그 2의 2가 되겠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냥 취향이에요. 완전히 취향.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이렇게 뭐가 붙었잖아? 앞에 뭐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산이 그냥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양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돼. 아까 전에 여기 써줬죠? 무리수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려면 이 로그 A의 B라는 모양이 깔끔하게 같아야지만 가능해요. 앞에 뭔가가 붙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게 계산이 되려면 이 로그 쪽의 모양이 같아야지만 가능해.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로그 쪽의 모양이 안 같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살려둔 상태로는 얘네들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 그 로그의 계산식을 보면 로그 A의 X, 로그 A의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로그
A에 XY라고 쓸 때 여기 앞에 숫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계산식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위로 올려가지고 없앤 다음에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올려. 뒤에 거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로그 10의 9, 로그 10의 9분의 25 이렇게 했죠. 괜찮습니까? 이때는 요 계산법이 가능한 거지. 이제 저 제곱을 위로 올려가지고 진수 쪽에 깔끔하게 넣어버렸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에서는 진수의 곱셈이라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2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로그 10의 4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에서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 10의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25를 나누는 거라서 분모에 25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설명해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해주면은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구나 이건데 내가 직접 하면 힘든 거지. 니네들 중3 때 무리수 계산할 때 좀 힘들지 않았나? 처음 배울 때? 괜찮아? 괜찮았나? 자연스러웠어? 무리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나이에 배우는 건 각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약간 힘들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란 말이야. 니네 지금 배우는 이거 고3 때 공부하면 별거 아니에요. 고3 때 공부하면 이거 겁나 쉬워.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러면서 막 푼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늦은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때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됐고 이것도.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공식처럼 그냥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왠지 좀 딱 보면은 왠지 내가 막 소인수분해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만 들면 돼요. 소인수분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괄호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세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앞으로 빼면은 로그 3의 2 플러스 3분의 2의 로그 3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니네가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로그 3의 2가 똑같이 생겼네 라는 겁니다. 로그 3의 2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것끼리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게 3분의 5의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앞에 거 괄호 정리했고 뒤에 것도 같은 패턴으로 괄호가 정리가 되면 곱하는 거는 할만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뒤에 거 같은 경우에 로그 2의 4제곱 3의 제곱 로그 2의 5제곱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가면 2분의 1의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뭐야 이거 5분의 4의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얼마 이거? 10분의 13? 로그 2의 3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로그에 덧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거고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분의 1이랑 같은 것이다. 밑변환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덧셈이 아니지. 곱셈이구나. 곱셈. 아이고. 곱하기죠? 그래서 곱하기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고. 괜찮아요? 무리수에서 계산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문자의 계산법. 그래서 숫자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면 6분의 13. 그 다음에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이랑 이렇게 없어진다고 했지. 여기는 2랑 없어지고 나면 로그 3의 3만 남는다 이 말이죠. 그게 1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요렇게 계산을 한다.
로그는 원래 곱셈 안 된다고 했죠. 로그는 원래 곱셈이 없어.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곱셈이 된다 이거지. 근데 그 특별한 경우가 이렇게 진수와 밑이 같을 경우에 그럴 때만 없어지면서 로그의 곱셈이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있으면 로그 A의 C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죠?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3번. 자, 3번에서는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바뀌는지는 안 궁금해도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되죠? 왜 바뀌는지는 안 궁금해해도 돼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 3. 그래서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7입니다. 괜찮나요? 로그 2의 8이 3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괜찮습니까? 로그 2의 8. 2의 세제곱. 3이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의 2가 1이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것도 같은 패턴이니까 이제 니네가 해야지. 다음에 2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얘랑 그냥 덧셈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살아있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덧셈을 하고 싶다면 얘를 올려놓고 덧셈을 해야 한다. 괜찮죠? 그래서 3에 16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까지 하고 나면 3에 로그 3에 진수끼리 곱하고 얘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 얘와 얘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안 됐어? 이해돼? 안 돼? 어디서 안 됐어? 여기?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는 건 공식이야. 이거는 이해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야.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댔어. 라고 그냥 기억을 했어요. 그냥 계산한 방법이야. 그냥 분배 법칙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런 계산 법칙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10의 로그 3의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10이 되는 겁니다. 얘가 1이라서. 혹시나 이제 왜 그런지가 궁금하면 영상을 찾아보세요. 영상 찾아보면 이거 나올 텐데 그걸 니네가 본다고 해서 아 이해 잘 됐어 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다음 것도 됐고요. 필수예지 6번은 좀 쉽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4가 2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서 얘랑 약분이 될 겁니다. 분모로 가기 때문에 얘는 8, 2의 세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세제곱이 분모로 갈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는 로그 2의 x, 로그 2의 y, 로그 2의 z가 1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x, y, z가 1이어서 x, y, z가 2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로그 2의 2가 1이니까 얘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자 필수예제 7번 별표. 별표 한 100개 치세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놔.
얘는 뭐 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알겠죠?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2번 같은 거. 이게 1번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내는 패턴이고 첫 번째 패턴이 2번 같은 거. 두 번째 패턴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로그 2의 5가 A이고 로그 5의 3이 B일 때 로그 뭘로 하지? 6의 7은 좀 빡세고 90 이건 좀 쉬워요. 숫자가 크다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 요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돼.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밑이 같고 얘는 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밑이 다르면 애초에 계산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은 밑을 내가 같게 만들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위에 거부터 합시다.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바꿔주는 거죠. 로그 10에 100분의 108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주고 자, 얘는 로그 10에 108 마이너스 로그 10에 1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괜찮죠? 요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108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지. 자, 10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로그의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랑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거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100은 1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진수에 있는 제곱 앞으로 뺄 수 있다고 했죠. 진수에 있는 지수 세제곱 앞으로 뺄 수 있다고 했거든. 제곱 앞으로 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A고 얘는 B네. 그래서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쉬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밑이 2가 아니잖아 물어보는 애가. 그래서 밑 변환 공식을 써야 한다. 밑을 2로 만들면 돼. 그래서 로그 2의 42 분의 로그 2의 56. 밑 변환 공식은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진수 조건, 밑 조건. 이렇게 로그의 정의만 만족시키면 어떤 밑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1번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지. 42 같은 경우에는 뭐야? 소인수분해하면 6, 7, 40이냐? 로그 2의 2, 로그 2의 3, 로그 2의 7.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분자는 8, 7, 56이죠.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2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3 앞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3은 A고 로그 2의 7이 B이기 때문에 1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밑이 좀 달라.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무엇으로 내가 밑을 정의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모양 보면 이쁘지 않나 이거? 그래서 우리는 AB라는 모양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A와 B를 곱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없어질 거죠. 로그 2의 3이 AB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 걸 헷갈렸네. 로그 2의 3 나왔죠? 로그 2의 5가 A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푼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로그 6의 90이라 그랬으니까 밑변환 공식을 밑을 2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진수끼리 곱하면 돼요. 진수끼리 곱했을 때 90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진수끼리 곱해서 6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 써주고 나면 얘는 1이고 로그 2의 3이 AB죠. 로그 2의 2 1이고 이 앞으로 빼면 2에다가 로그 2의 3이 AB니까 그 다음 로그 2의 5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은 요거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이걸 못 만들면 문제가 어려워. 괜찮죠? 요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필수 예제 7번 설명했고요. 없네 여기에는. 연습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자, 여기 필수 예제 8번. 자, 얘도 얘도 별표 쳐놔. 얘도 중요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x라는 애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 10의 a다. y라는 애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 10의 b고, z가 로그 10의 c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얘는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밑변환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분모는 x가 되고 분자는 y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똑같은 패턴이니까 로그 10의 ab 로그 10의 c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 분의 2 로그 10의 c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 그래서 요거 대신에 x, y, z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똑같죠.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필수 예제 9번. 우린 이걸 지수 문제에서 풀었다 이 말이죠. 지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로그에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로그 25의 10이고 y가 로그 4의 10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니네가 알아야 될 게 x분의 1은 로그 10의 25고 y분의 1이 로그 10의 4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로그 a의 b를 x라고 하자 이겁니다. 근데
로그 A의 B가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로그 B의 A분의 1이랑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써보면 로그 B의 A 분의 1 이게 X니까 역수 로그 B의 A가 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얘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다.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얘를 1로 곱해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이게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관계를 보고 우리는 역수 관계다라고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역수의 관계다. 그래서 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얘는 x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xy를 x분의 1, y분의 1로 바꿨을 때 밑이 같아지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지수를 이용해서 굳이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 필수 예제 10번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를 구하시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5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일단 넣어주고 A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25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5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밑에 A를 썼잖아. 밑 조건에 의해서 음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루트 5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 루트 5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간댔죠?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다음 로그의 대소관계. 로그에서의 대소관계는 계산이 안 되는 애를 주지는 않아요. 알겠죠? 웬만하면 다 계산이 되는 애를 줄 겁니다. 지수에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큰 놈이 크구나 이걸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주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 2에 로그 2의 4가 2네. 그러면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 될 겁니다. A가. B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81 루트 3이면 로그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의 2분의 9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9가 앞으로 빠져나가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 그 다음에 C는 2 로그 4의 64 루트 8 이렇게 돼 있는데 4가 2의 제곱이에요. 제곱이 앞으로 가면서 분모로 갈 테니까 약분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64가 2의 6제곱 루트 8이 2의 2분의 3제곱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라서 세제곱이랑 2분의 1제곱이랑 곱하면 2분의 3제곱 2의 2분의 15인데 얘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크기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죠? 다음 12번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우리가 대충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그 2의 7이 대충 얼마인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로그 2의 7 우리가 무리수 이야기할 때 루트 30 대충 얼마쯤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를 5점 얼마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냐면 루트 25하고 루트 36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수로 빠져나온 애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7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루트 74는 루트 64와 루트 80 왜? 뭐야? 여기 6이라고 써놨냐? 5. 루트 74는 64와 81 사이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8이고 얘가 9니까 얘는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라서 얘를 보고 우리는 8점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게 똑같아요. 밑이 2니까 로그 2에 2도 있을 거고 로그 2에 4도 있을 거고 로그 2에 8도 있을 거고 로그 2에 16도 있을 거고 많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많을 때 얘는 2고 얘는 3인데 7은 4와 8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2점 얼마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루트 30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0점 얼마인데 이 0점 얼마를 모른다 이거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소수 부분을 깔끔하게 쓰기 힘들어서 양변에 5를 뭐야 이거? 양변에 5를 뺐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르지만 얘는 숫자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 얘 대신에 이걸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7을 2점 얼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점 얼마가 얼마인지 몰라서 양변에 2를 빼서 로그 2의 7 마이너스 2가 0점 얼마다. 괜찮죠? 여기서는 진수를 뺀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가운데서 빼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를 합쳐서 쓸 수도 있겠고 따로 이렇게 놔둘 수도 있겠고 만약에 합쳐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그 2의 7 마이너스 로그 2의 4로 바꿔야 된다. 로그 2의 4로 바꾸는 방법이 뒤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였다. 괜찮아요? 이거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런 다음에 얘를 올리면 로그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4면 로그 2의 4분의 7이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소수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정수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니들이 A랑 B 자리에 대입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상형 로그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형 로그 조금 해볼까 했다가 아직 니네 계산 연습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상형 로그는 설명하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42쪽까지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를 계속 질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시작. 학원도 방학이 있어요? 그러게 영어 선생님이 학원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네. 잠깐만.